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시황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27일날 시황방송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흐름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슈가 나온 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차트는 조금 있다가 뭐 시간이 나면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이틀 동안 어떠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자, 이제 3월 말이 되면 3월 말 이제 오늘이 3월 29일, 내일이 3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지막 거래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차트 흐름으로 얘기를 하면 차트상 월봉, 주봉 그리고 뭐 이 완성이 되는 달인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차트 흐름을 일단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종목마다 좀 차이가 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 분기 말, 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말이 되면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 들에서 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 중에 어떠한 뭐 부분은 줄이고 어떠한 부분은 늘릴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시점이 분기 말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말보다는 분기 말에 3, 6, 9, 12에 이 펀드 관련된 부분이 자금들이 움직임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펀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만약에 이제 중소형 자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던 뭐 역시나 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시장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두는 건 뭐 시장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4월 31일 액면 분할로 인해서 정지하는 날이 4월 31일과 5월 1일은 근로제한 날이기 때문에 쉬고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양 3일간 저희가 알기로는 정지가 되고 5월 말에 아마 5월 중순에 상장이 액면 분할로 상장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얼마만큼 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시장 자체는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었던 박스권 흐름이 그대로 유연하게 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이 이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340포인트에서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2500포인트까지의 박스권 흐름, 그러면 뭐 정확하게는 한 2380에서 2500포인트 정도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슈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 현대 그룹주들의 지배 구조 개선, 이 부분이죠. 이제 어제 그 뉴스로 나타났지만 현대 모비스가 인적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적 분할할 부분의 일부를 떼다가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는데, 결국에 이 합병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 아래 현대차, 기아차, 현대 글로비스 뭐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 현대 모비스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현대 그룹 쪽에서 모비스로 아예 집중을 해버리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전장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모비스로 밀어주자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현대 그룹이 결국에 이제 지배 구조가 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방향은 또 삼성 쪽으로 기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다시 슬슬 또 지배 구조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제 조만간 또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또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뭐 지지부진한데 종목들에 대한 단기 이슈발 재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시장이 좋으면 굳이 이런 재료빨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뭐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재료가 어느 정도 이어서 터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은 뭐 할 얘기가 많죠.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과연 이제 끝난 것이냐, 그리고 2차 전지 테슬라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회사채가 정크 수준 B 중에서 B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회사채 등급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4개월 안에 뭐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까지도 뭐 영향을 좀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단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왔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움직일 것이냐 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도 종목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이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좀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수소차 쪽, 이제 현대차의 현대모비스의 이 자율주행차나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더 원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 쪽과 연결되어 있는 쪽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코스닥은 상당히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소보다는 더 긴밀하게 수익성을 낼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다 접근해서 매매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역시나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난번에 했듯이 한 820에서 한 900포인트 사이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차트를 저희가 잘 보지는 않지만 미국 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 쪽 이제 다우지수나 그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차트 자체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나 박스권으로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박스 네모를 친 거에서 이 지수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근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고요.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역시 하락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돌파를 하면 새로운 추세가 상승 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하단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다운으로 되어 있어서 추세 자체가 좀 낮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어떤 지금 근데 미국이 결국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막상 이 기술주들이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넷플릭스도 한 50불 내외에서 지금 한 300 몇 불, 6배 이상이 올랐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팡이라고 하는 업체, 애플을 비롯한 팡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이상 뭐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종목들을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만약에 하단을 돌파를 하면 결국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증권 방송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증권 방송 쪽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상승을 하면 좋은데 뭐 하단으로 만약에 하락으로 하면 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 결국에 뭐 매매가 안 될 것이고, 매매가 안 되면 약정이 안 될 것이고, 약정이 안 되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고, 증권방송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없지 않아는 뭐 반드시 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계속 고를 외치고 있는지를 저희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괜히 하지만 뭐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언론적인 플레이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당기려고 하는 부분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뭐 저희가 틀린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왜 그러면 틀렸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을 했을 것이니까, 틀리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조심조심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포트 구성이 되어 있는 포트의 종목이 두 종목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한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한 종목은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인데, 이 남북 경협 종목들은 좀 한두 종목들은 계속 트레이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남북 아시다시피 고위급 회담이 있거든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4월 26일에서 27일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하여튼 뭐 결정이 나면 결국에는 우리 쪽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이 내방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내방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뭐 중국 언론에서 발표가 나왔죠. 일단은 중국에 먼저 김정은이 다녀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부분을 협의를 할지, 우리나라와 협의를 할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중국 쪽에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쪽과 협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거를 도출을 해 내려고 하는 것이냐, 비핵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뻔하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뭐 재가동과,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SOC 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철도, 뭐 이러한 계속 중차대한 그런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비핵화와 더불어서 뭐 좀 단계적인 그런 개방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전력 생산까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까지 또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체적으로 다 뭐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뭐 DMZ 이제 비무장 지대 근처에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든지, 그리고 뭐 금강산 관련된 뭐 교류 협력이라든지 관광 협력,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류가 좀 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깔린 그런 이론처럼, 중국도 아니 미국 북한도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개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왜? 시장이 좋든 나쁘든 4월과 5월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다,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슈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렇게 어그러지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이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들의 정상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그 북한의 다른 그 위원장단과는 좀 틀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여기에 이제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또 갑자기 또 뭐 비핵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커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좀 개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는 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차트는 따로 보진 않겠고, 뭐 지금 차트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일에 저희가 엊그저께죠, 차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는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 잘 염두해서 대응을 하시면 3월달에 힘들었지만 4월달에 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방송할지 말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